네, 안녕하세요. 구주입배학원 중등 팀장 한창민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서울 삼육중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출 분석 및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삼육중학교 학생들 또 어려운 문제들로 또 힘들게 기말고사 준비하고 또 지금도 치르고 있을 텐데 조금 더 힘내서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문항 분석입니다. 이번 시험은 총 22문항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고 선택형 18문항, 그 다음에 논술형 4문항 중 단답형 2문항이 포함된 이렇게 단답형 2문항, 그 다음에 논술형 2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원별로는 닮음의 활용 단원에서 10문항, 그 다음에 경우의 수 확률에서 12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닮음의 활용은 조금 배점이 높은 문제 위주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 확률 문제는 배점은 좀 낮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네, 바로 난이도 분석 및 성적 분포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적 분포를 보시면은 우선 매번 나오던 기조처럼 극상 난이도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 저희가 이제 문제를 딱 봤을 때, 즉 학생들이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의 난이도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래서 기본 정도 아니면은 조금 중런 정도? 생각보다 이번 시험이 좀 쉬웠겠구나 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실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상당히 많이 복잡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에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이 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시간이 좀 잡혔다면 체감 난이도가 조금 더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적 분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틀린 개수가 0개에서 1개 다 맞거나 90점 중반 맞은 친구들이 최상위권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틀린 개수가 2개에서 3개 정도 친구들이 중에서 중상위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은 이제 심화 1번 커트라인은 아마 2개 내지 3개 틀린 친구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바로 기출문항 분석표로 조금 더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8문항 객관식, 그 다음에 논술형 4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난이도가 이제 기본 난이도의 문제들이 쭉 나오다가, 이제 11번부터 이제 약간 중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기존에 삼육중학교가 냈던 기조에 중간중간에 좀 고난도 문제들을 섞어서 학생들을 조금 동요하게 만들었던 거에 비하면은, 난이도의 배분이 좀 균등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이 중난이도 시작하면서부터 학생들이 이제 조금씩 시간을 잡아먹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복잡한 계산 문항들이 실제로 11번, 그 다음에 13번, 그 다음에 17번 정도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다 경우의 수 확률 단원에서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실제 문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객관식 11번 문항 정십칠각형, 그 다음에 객관식 13번 문항 703회, 그 다음에 객관식 7번 문항 105분의 52라는 숫자들이 나오면서 학생들이 지금 보기 같은 경우도 처음 이제 문제를 접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이제 계산을 좀 어떻게 해야지? 물론 실제로 객관식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나왔던 공통 프린트에 정 15각형으로 해서 동일한 문제가 들어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연습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보고 숫자를 보고 우선은 조금 겁을 먹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703회라는 저 숫자가 객관식 보기로만 봤을 때는 그냥 계산을 하면 금방 나오는 숫자인데 숫자 자체로만 딱 봤을 때는 학생들이 겁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뒤에 나오는 확률 문제도 동일한 것 같고요. 바로 핵심 문항 분석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택한 핵심 문항은 객관식 14번, 그 다음에 객관식 18번, 그 다음에 논술형 2번 이렇게 세 문항입니다. 세 문항이 학생들이 좀 다수 오답이 있었고요. 난이도는 이제 객관식 18번 같은 경우에는 중상 정도로 배정을 했는데, 중상으로 배정한 이유는 이제 문제 자체가 학생들이 오답률이 높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그 문제를 조금 찍어서 맞출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데, 학생들이 좀 봤을 때 하나의 개념을 조금 숙지하지 않았다면은 좀 문제 보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것 같아서 한번 세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객관식 14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점 A, B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 1차 함수죠. y절편이 -1인 1차 함수가 있어서 주사위 두 개를 나온 눈이 차례로 A, B일 때
저 직선과 요 선분이 만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거 만나는 거를 구해서, 즉 마이너스 1을 y절편으로 가지고 선분 AB와 만나는 직선을 구해서 전체 확률에서 그런 확률을 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실제로 공통 프린트에는, 그리고 시중에 있는 많은 문제집, 그리고 저희 파이널 스텝이나 윙에서는 이 AB가 이게 가로로 누워있는 혹은 요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연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핵심 문항을 분석한 이유는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기울기를 0,-1과 A점 만나는 직선의 기울기 2분의 3을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0,-1과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5분의 5에서 1까지는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울기가 1 이상 2분의 3 이하가 들어가는 요 기울기를 만족하는 친구들을 전체에서 제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계속 계산을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요쪽입니다. 실제로 A하고 B를 대입을 해서 확인을 일일이 해줘야 되는 작업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3개 이상 넘어가면은 세는 법을 마치 까먹는 것처럼, 마치 나는 노가다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직접 하나씩 세서 카운팅을 들어갔어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그걸 주저하고 멈칫한 친구들은 또 시간을 잡아먹게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계산하면은 11개가 만들어지면서 1에서 36분의 11을 빼서 답은 36분의 25가 만들어지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객관식 18번이고요. 제가 이번 시험에서는 배점이 5.5점으로 객관식 중에 제일 높았던 문제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사다리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제 허점을 이용해서 이제 이 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놓고 푼 친구들이 좀 다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답을 맞춘 친구들 위해서는 그냥 정사각형에서 저희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하는 방법대로 그냥 바로 49라는 답이 만들어졌는데, 우선 정석적인 방법대로 푸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길이비가 1대6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내부에 있는 사각형, 이 사각형도 뭐 사다리꼴이나 정사각형이나 이런 사각형이 아니에요. 그 사각형이 넓이가 37제곱센티미터일 때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앞서서 하나의 개념을 조금 보고 갈 건데요. 제가 삼각형 ABC만 따로 뺐어요. 삼각형 ABC만 따로 뺐고 1대6, 1대6의 비율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찾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값은 삼각형 EBF의 넓이를 6S라고 했을 때 저희가 넓이를 B에 배분할 수 있죠. 그래서 1대6이니까 여기 36S, 그 다음에 전체 요만큼 EBC가 42S니까 AEC 넓이가 7S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EBF의 넓이와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의 비율은 6대49가 됩니다. 이 사실을 조금 봐놓은 상태에서 그 뒤에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삼각형 ABC에서 상황을 한번 지켜봤어요. 저희가 지금 파란 색깔 보조선으로 좀 표현을 해드렸는데, 파란 색깔 보조선 기준으로 봤을 때 좌측에 있는 삼각형과 ABC,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자그마한 삼각형 HGD와 또 우측에 있는 삼각형 기준에서는 6대49, 6대49의 비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삼각형을 더한 것은 전체 사각형의 6대49의 비율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좌측 두 개의 삼각형이 전체 사각형의 49분의 6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할게요. 같은 방법으로 보조선을 한번 더 긋습니다. 붉은 색깔 보조선은 반대편으로 그은 거고요. 같은 결과값이 만들어질 거예요. 위쪽에 있는 짜리몽땅한 삼각형 두 개를 합치면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49분의 6이 된다. 6대49의 비율을 만족한다가 됩니다. 두 정보를 이제 합치면은 전체를 49S라고 했을 때, 전체를 49S라 했을 때 좌측, 우측 두 개의 삼각형을 더한 게 6S, 그 다음에 위아래 두 개를 더한 게 6S가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37이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까지 더한 녀석이 계산을 잡으면은 전체 사각형 넓이가 딱 49제곱센티미터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자체는 조금 어디서 좀 본 것 같은데 라는 문제였지만 개념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률이 조금 높은 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많이 틀린 문제가,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가 논술형 4번보다 논술형 4번은 확률 문제였고요. 논술형 2번을 많이 틀렸어요. 논술형 2번 같은 경우에는 또 단답형 주관식이었기 때문에 답이 틀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차없이 좀 5점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우선 문제 자체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안에 내부적인 계산이나 설명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은 문제였어요. 우선 첫 번째로 빠르게 좀 계산을 하는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비가 1대2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이비가 이 AFC가 전체 사각형의 절반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저희는 높이 비율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4의 높이 비율이 만족을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B2 대 2A의 비율이 3대 1이라는 것까지 잡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로 이제 그 비율을 가지고 넓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넓이를 넘어가면서 아까 4대 8이어서 1대3 내부는 1대3으로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5라는 길이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5대 8 닮음을 이용해서 넓이비를 우선 세팅을 했습니다. 25S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게 EFG이기 때문에 25S라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5S, 64S, 40S, 40S. 그래서 전체적으로 EBCF 삼각형의 넓이를 169S로 우선 정해놓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후로 이제 보조선을 조금 더 긋는데요. 좌측에 있는 상황을 지금 남겨놓은 상황이고요. 네, 우측에서 지금 보시면은 보조선을 좀 더 연장을 했어요. 연장을 해서 저희가 삼각형 3개의 닮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닮음비는 4대 5대 8이고요. 처음에 구해놨던 비율이죠. 넓이비가 16대 25대 64가 될 텐데 거기서 16K, 그 다음에 남은 9K, 그 다음에 이 64K에서 25K를 뺀 39K까지 설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잡은 39K가 앞서 좌측에서 구해놨던 169S와 동일하죠. 그러면은 9K를 비례값으로 계산을 해서 48K, 전체 ABCD가 48K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녀석은 208S와 동일합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25S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25S 분의 전체는 208S다. 실제로 학생들이 답을 구해놓고 나서도 이게 답이 맞나? 라는 의심을 계속 품게 됐던 문제예요. 실제 답이 25분의 208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도 자신감을 조금씩 잃어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문제나 이런 경향의 문제들은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이 정도는 사실은 충분히 향후 3학년이나 고등학교 갔을 때 견뎌내야 되는 숫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좀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 총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제 경향인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아예 36중학교가 출제를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좀 명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극상 난이도의 난이도 문제는 존재하지 않고 난이도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 위주로 좀 중에서 중상 난이도 문제 위주로 배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리 실패를 유도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실제로 이번 시험을 보고 나서 생각보다 쉬웠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월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문제가 할만하고 그 다음에 계산이 또 금방금방 나오니까 좀 할만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이번에 주관식 난이도, 아까 서술형 2번, 논술형 2번을 봤지만 주관식 난이도가 조금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주관식은 조금 난이도가 좀 낮았고 객관식의 문제가 난이도가 높았던 기존 문제들에 비해서 조금 눈여겨볼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학습 전략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강의 영상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선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 숙달해야 된다라고 적어놨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문제가 시험에 등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봤을 때 내가 기존에 풀었던 문제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연습이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처음 보더라도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이 금방금방 들고 그러면서 시간이 단축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리의 전략이 수립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식 11번, 객관식 13번 같이 좀 숫자가 더러운 문제들을 봤을 때 거기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 친구들이 상당히 다수였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를 아예 손을 대지 못하고 시간을
관리를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시험을 준비할 때나 나중에 고등학교 시험을 준비할 때 조금 막히는 문제가 있거나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내가 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넘어가는 이런 관리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시험이었습니다. 네, 우선 이번 시험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3학년 되는 겨울방학 잘 보내서 3학년 때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